반려동물 연간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반려동물 연간산업의 성장 배경과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간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연간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버튼을. 그러면 우선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소비자층이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내수 성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양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연간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든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인구 가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 향상, 그리고 전통적 가족관 변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양식 변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인구 가구 구조 변화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1, 2인의 소규모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가구 구조 변화 추세 속에서 특히 최근에는 20, 30대 그리고 노인층의 반려동물 양육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현정, 이현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반려동물 연간 시장이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 향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 양육이라든지 연간 산업의 성장은 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외의 애완동물 문화라는 것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애완용 동물의 양육이 시작이 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이후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근래에 통용되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0년대 이후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 아시는 것처럼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단순히 반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족,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당히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려동물 연간 산업이 보다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 201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요한 요인으로 전통적 가족 간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가족 대신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반려동물이 가족,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생활양식 변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재택근무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반려동물 입양이 상당히 크게 어떤 글로벌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을 빗대서 팬데믹 퍼피라는 어떤 신조어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 어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라든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2014년과 19년 사이에는 연평균 5.5%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과 21년 사이에는 8.1%로 연평균 성장률이 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약 3.9%로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에서 20년에 어떤 코로나19 기간에 넘어서 들어가면서 어떤 국내 시장도 15.5%로 상당히 크게 성장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 가구가 2012년부터 22년 사이에 연평균 5.2% 성장했고, 이러다 보니까 가구당 양육률도 17.9%에서 2배 정도인 25.4%로 같은 기간 확대되었습니다. 양육 개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육 개체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려견 중심으로 이렇게 양육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최근에는 기존에는 반려견이 상당히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반려묘 양육이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어떤 양육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양육자나 비양육자 모두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인간과 같은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에는 양육 유무에 따라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자의 경우에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약 3.93 정도로 상당히 높게 동의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서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3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려동물 연간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양육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반려동물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비양육자 중 전체의 20.4% 정도가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라든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양육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양육 의향을 밝힌 주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동물을 좋아해서 양육을 하고 싶다라고 밝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비양육 의향을 또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 문제, 건강에 대한 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키우는데 힘이 들어서 좀 양육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현황입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간 시장이 어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하고 또한 프리미엄 소비 경향이 확대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연간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약 3,781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러한 연간 시장이 32년까지 연평균 7.5%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32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약 7,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반려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반려묘 양육이 좀 꾸준히 급속하게 늘면서 반려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확대가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간편화 소비 경향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유통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이 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라든지 중남미 신흥국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32년 사이에 어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3.8%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약 10.4%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은 12.2%, 그리고 향후 28년도까지는 약 5.8%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펫푸드가 반려동물 양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펫푸드가 점유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펫푸드만 좀 분리해서 보면은 2016년 이후에 펫푸드 생산이 상당히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그리고 반려묘 양육이 아무래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반려견 어떤 사료, 배합 사료 생산 실적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 반려묘 사료 어떤 생산 실적은 반려견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국내 펫푸드 교역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수출 증가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1년과 22년 사이에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정책이라는 것이 주로 동물 보호라든지 복지 관점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상당히 정부에서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산업 육성의 관점으로 1년에 이러한 정책을 마련을 하였고요. 특히 지난해 2023년에는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 대책은 반려동물 연간 산업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비전으로 해서 기업 육성, 시장 확대, 수출 강화를 정책 목표로 잡았고요. 또 이 세 가지 목표 하에서 4대 주력 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 산업화의 3대 전략에 각각의 세부 과제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상당히 정부가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정부 정책 추진이 비교적 최근부터 본격화되었다 보니까 2022년 12월에 농식품부에 이런 반려산업 동물 의료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법령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편이라서 예산 규모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요. 특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이 법적 기반은 미흡한 편입니다.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된 법령으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사료관리법이 있긴 한데 이러한 법률들이 사실 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육성이라는 어떤 근거 법령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반려동물 관련된 R&D 투자 현황을 보면은 정부의 반려동물 R&D 투자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로 보면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펫푸드를 위주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어떤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지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정책 기반 마련이라든지 지원 체계 구축이라든지 어떤 좀 선행해서 선결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책 기반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토대로 해서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자리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선결 과제만 좀 꼽아봤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연간 산업 개념 정립 및 분류 세분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통계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R&D 활성화 그리고 이해 관계자 간 연계 협력 확대가 가장 좀 주요하게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반려동물이 무엇인가 이 개념이 우선 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양육 구조라든지 산업 실태를 보면은 그리고 또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법상의 애완동물은 일단 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펫푸드 관련 협회인 아프코 지침이랑 어떤 각 주별 규정에서는 펫이라든지 스페셜티 펫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펫은 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기타 반려동물은 스페셜티 펫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및 세부 산업 영역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연간 산업 육성 대책에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은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펫푸드를 제외하고는 이들 세부 산업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이 도대체 영역이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 이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을 내놨는데요. 이 11차 개정을 통해서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이 분리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말한 다른 어떤 산업 영역의 경우에는 이 산업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11차 개정 안에서 이 세분류가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다른 연간 산업의 경우에도 좀 세분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거 법령 같은 경우는 펫푸드 산업 육성법과 같은 어떤 세부 산업의 특정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반려동물 연간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연간 산업 육성법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떤 정부의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이라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본다면 좀 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포괄적인 법령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법률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어떤 실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관련된 조사나 어떤 통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공공, 민간 부분이 역할을 분담해서 다양한 승인, 미승인 통계 조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반려동물의 세부 연간 산업의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시장의 현황을 시장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전략 마련 그리고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어떤 관련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구입 이용 행태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글로벌 전략 산업화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산업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별로 좀 정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지원책보다는 각각의 기업 유형이라든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어떤 지역별, 국가별 차별적 시장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미나 유럽과 같은 전통적 시장과 아시아, 남미와 같은 신규 성장 시장을 구분을 하고 각 지역별로 전략 국가를 마련해서 보다 좀 차별적으로 대응을 할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D 실용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간 산업이 아직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R&D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어떤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R&D 실용화 기반 조성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육성 대책에서도 반려동물 연간산업 특화단지라고 하는 원 웰페어 밸리 실증 종합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세부 산업별 기업 R&D 수요를 반영해서 좀 과제를 다채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R&D가 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이라든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간 연계 협력 확대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그리고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이라는 성과가 저희가 어떤 산업계 측면이나 어떤 정부 측면에서 달성되기 위해서는 민과 간 그리고 산학연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역할이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펫푸드의 사례를 보면 해외의 경우에는 이 펫푸드 관련된 산업계가 상당히 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펫푸드 관련된 협회인 아프코가 연방 및 주정부 사료 규정 담당자를 회원으로 하면서 각종 어떤 법률 규정 표준 지침 기준 마련과 교육 정보의 제공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페디아프라는 국가별 펫푸드 산업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에도 펫푸드 관련 기준 지침 개발과 관련 정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펫푸드 공정거래
국제협의회와 사단법인 펫푸드협회에서 관련 통계도 작성을 하고 표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비단 이 펫푸드 산업협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민간 조직에서 실태 조사라든지 이해자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어떤 역할 수행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이 산업 어떤 성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좀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관련 정책 마련이라든지 규정, 기준, 지침 마련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